자, 같이 한번 봅시다. 이제 충분히 풀었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요. 네? 5번은 왜 했냐 하면 서로 소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소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게 서로 간에 멀다라는 뜻이고 공약수가 1 외에는 없는 관계의 수를 얘기합니다. 알았죠? 그런 이유로 1은 모든 자연수, 모든 수와 함께, 모든 정수와 항상 어떤 관계 있겠습니까? 서로 소인 관계가 있겠죠. 그지? 그래서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들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합 A는요. 8의 약수니까 1, 2, 4, 8 되겠죠. 그 다음에 집합 B는요. 12와 서로 소인 자연수. 근데 집합 B의 여집합이 뭘까요? 서로소가 아닌, 즉 12와 서로소 아닌 12와 서로소 아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12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요. 2나 3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전부 다 B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B의 여집합을 다 찾아보시면 2, 3, 4, 6, 8, 9, 10이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다시 여집합에 해당되는 B는 요거에 다시 여집합에 해당되는 B는 전체 집합에서 이거 부분을 제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B를 구하면 되겠고요. B가 뭐예요? 1, 5, 7이겠죠. 즉 2의 인수도 없고 3의 인수도 가지지 않는 수들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물론 이대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드모르한 법칙으로 합집합의 여집합으로 그러면 합집합 같은 경우는 A 합집합 B가 1, 2, 4, 5, 7, 8이니까 이거에 다시 여집합은 3, 6, 90이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은 28이 됩니다. 합은. 자, 그 다음 8번 서로수라는 개념 잠깐 알아봤고요. 8번 봅시다. 전체 집합 U 이게 1부터 8까지의 숫자인데요. 이때 n의 a가 a고요. 그 다음에 n의 b, a 교집합 b가 a-3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n의 b의 최대값 한번 구해보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a 집합이 있는데 a 집합이 이 교집합 부분이 a-3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합쳐서 a개라고 하니까 이게 a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개? 3개 되겠죠. 그치? 이렇게 3개가 될 거고요. 개수입니다. 그 다음 이때 집합 b는요. 집합 B는 이렇게 했다. 그때 집합 B의 원소의 최대값 M의 A. 자, 이 부분을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 부분요. 이 차집합 A 부분을 스몰 b 개라고 해봅시다. 요거 개라고 해보면 그때 먼저 첫 번째 최대값은 언제 생길까요? 최대값. 최대값은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커져야 됩니다. 볼륨이. 그러니까 이거 합쳐서 모두 다 8개가 돼야겠죠. 알겠지? 그러니까 여집합 부분이 없어야 돼요. n의 요게 최대가 되려고 하면 이 부분이 가장 커져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이거의 바깥쪽 부분이 없어져야 됩니다. 요 부분이 이거의 여집합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그지? 공집합이라고 하는 게 낫겠구나. 요거가 이 공집합이 되는 상황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봐봐요. 이쪽이 A개, 그 다음 더하기 B개, 왼쪽 A개, 요거 B개 합쳐서 몇 개? 8개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최대가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있죠. B는 N의 B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교집합 부분과 그 다음에 요거 차집합 부분을 두 개 더한 건데요. 이때 B가 8-A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5가 되겠죠. 자, 이거는요. 이 최대값 5는 뭐에 관계없죠? 요 A 값에 관계없습니다. 맞죠? A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거라 해도 같은 값이겠죠.
n의 a가 6일 때 값도 여전히 5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 m의 5요. m의 a를 한번 구해보자. 최소는 언제 생기느냐? 그때는 b가 a에 포함될 때겠죠? 그지? b가 a에 포함될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될 때겠죠? a에 b가 들어올 때입니다. 이렇게 b가 들어올 때고요. 이때 요게 요고요. 그 다음 여기가 3개 있죠. 알겠지? 그러니까 b가 a에 포함될 때가 가장 최소값이 될 거고 이게 a에 3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요거 있죠. m의 5값은 얼마냐? 이게 5 대입하면요. 5 빼기 3에서 2가 되겠죠. 이렇게. 답은요. 7 됩니다. 이거 두 개 합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집합에서 최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먼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A 합집합 B 자체가 커져야 커지겠죠. 교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요거 이 집합이 가장 최소화되려면 여기 안으로 쏙 들어오면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 10번, 11번, 12번 이거는요. 전부 다 뭐에 관한 얘기냐 하면 이거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10번, 11번, 12번에서 자 10번 같은 경우는 이거요. A가 B에 포함된다는 다른 표현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지. B의 여집합, A 여집합. 여집합들끼리는 포함관계가 반대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순수한 A 구역이 없다.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 또 같은 말이 A 교집합 B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 또 A 여집합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다. 이거 양변에 여집합을 취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딱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요것도 있죠. 이거 많이 나오지. 자, 두 개의 교집합 연산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쪽에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포함관계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있는데 교집합은 작은 쪽으로 가겠죠. 포함관계가 있다면. 그 다음 합집합은 큰 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됐죠? 합집합은 큰 쪽, 교집합은 작은 쪽. 그 다음 11번. 제가 11번은 이거죠. 전체 집합이 지금 일단 1부터 6이 있고 6개가 있고 두 부분 집합 PQ에 대해서 진리 집합 P와 Q에 대해서 Q이면 나 P다. 이게 참이고 그 다음 P가 2, 3, 4다. 자 그러면 요거의 진리 집합이 이거잖아요. P 여집합. P 여집합이 어떻게 되냐면 2, 3, 4를 제외하고 1, 그 다음에 5, 6이 되겠네요. 자 1, 5, 6 얘가 뭐를 포함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게 참이라는 말은요. 이게 참이라는 얘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의 진리집합이 여기 있는 진리집합이 모두 다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Q 이렇게 돼야겠죠. 따라서 Q는 어떤 집합이 되느냐면 1과 5와 6의 이 세 개로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거의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이 되니까 Q를 새롭게 모집을 한다고 했을 때 1한테 물어보는 거지. 들어올래 말래, 들어올래 말래, 들어올래 말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 가지? 2의 세제곱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집합 A가요. 집합 A가 만약에 원소가 총 몇 개가 있냐면 N개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N개가 있을 때 얘네들한테 새롭게 이거의 부분집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부분집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집합 만들려고 한다? 그럼 물어볼 거 아니야. 들어올래 말래? 들어올래 말래? 들어올래 말래? 그래서 한 방에 계산을 하면요. 몇 개냐면 2의 n제곱개가 됩니다. 알았죠? 결국은 선택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면 걔도 선택 가능성은 없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2의 n제곱개가 되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쪼개서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쪼개서 생각할 수도 있죠. 봐봐요.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새롭게 집합을 만드는데 원소의 개수 한 개도 없는 거. 1개짜리. 어떻게 하면 돼요? n개 서로 다른 n개의 원소 중에서 아무도 고르지 않는 경우의 수와 같겠죠. 그 다음에 1개짜리. n개 중에서
원소 한 개짜리 고르는 경우의 수와 같겠죠. 그 다음에 두 개짜리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나오겠지. n개짜리. 자기 자신이 나올 때까지 딱 한 가지겠죠. 그지? 이거 다 더한 게 결국 뭐다? 2n제곱계다. 이게 이 원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또 어디에서 나와요? 이항 정리에서 나옵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이항 정리. 거듭제곱의 전개식에 관한 얘기인데 그 전개식에 있어서도 그때 또 나오죠. 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부분집합의 개수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나온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항 정리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 함수의 부분집합의 개수, 저기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하고 연결될 수 있겠죠. 됐지? 자, 그다음 12번. 12번 보시면은 이거죠. 두 개의 진리집합 각각 P1, P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P가 자, 가조건은 이겁니다. 가조건은 P가 P1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P가 P2에도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조건 보시면 P1의 원소의 개수가 6개고 P2의 원소의 개수가 5개고 그 다음 P1, P2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합니다. 자, 이때 그런데 P1 합집합 P2에는 또 속하거든요. P가. 자,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 P1이 있고요. P2가 있는데 자, 이게 6개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이 여기 3개니까 원소 이렇게 3개 있겠죠.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파트에 몇 개 있겠어요? 합쳐서 6개니까 여기도 3개 있겠죠. 이렇게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3개 있겠죠.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이렇게 있어요. 아니, 3개 아니라 2개죠. 합쳐서 5개니까. 자, 이렇게 있다고.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 그러면 P는 자격 이겁니다. 요 지금 총 8개의 원소의 합집합, 이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면서 P는 P1, P2의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면서 뭐는 아니다. P1에 완전히 속하지도 않고 P2에도 속하지 않죠. 그지? 그럼 어떻게 하겠니? 일단 이 개념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이게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럴 때는 한번 반대 개념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일단 뭐예요? 일단 부분집합 전체 중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지? 부분집합 전체가 몇 개입니까? 2에 전체가 몇 개 있어요? 총 8개. 그죠? 원소가 8개니까 요 중에서 제외하는 거지. 자, 이 부분집합은 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두 파트로 쪼개질 겁니다. 봐봐요. 생각해 봐봐요. 요거를 만족하는 친구도 있겠고 그 다음 이거와 딱 반대되는 경우 이거 부정 한번 해보세요. 이거 부정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P가 P1에 포함되거나 그 다음 P가 P2에 포함되는 케이스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이 사건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건은 뭐가 되죠? 사건으로 따지면 여사건이고요. 집합으로 따지면 이쪽 친구들의 집합을 만약 라지 X라고 한다면 얘는 라지 X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알겠죠? 논리로 따지면 이게 논리 X라고 치면 여기는 not X가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이죠.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거지만 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빼봅시다. 자, P1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있습니까? P1 6개짜리니까 2의 6제곱개가 되겠죠. 그 다음 이거는 P2, 이거는 P1의 부분집합의 개수, P2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개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면요. 여기도 세워지고 여기도 세워지는 게 두 번 반복적으로 세워지잖아. 그지? 이렇게 중복되어서 세워지는 경우를 제외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자리에 오는 거는 이거겠죠. P에도 P1에도 속하고 그 다음에 P2에도 속하는 케이스. 즉 이거 교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 답이 168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5번 14번 볼게요. 14번. 자, 두 양수 A, B에서요. 6A 플러스 5B가 1이라고 할 때 A분의 5 더하기 B분의 6의 최소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자, 두 문자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든 이 식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를 소거하는 거지. 이렇게 B는 뭔가요? 5분의 1 마이너스 6A 이걸 여기다 실제로 넣어가지고 그러면 A분의 5 더하기에 그 다음 6 곱하기에 저거 역수니까 1 마이너스 6A분의 5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되죠. 근데 뭐 솔직히 좀 미분하기 아까운 상황 아니야. 미분하면 되죠. 분수함수 미분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그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이게 극대를 가지는지 극소를 가지는지 그거 확인해 주면 되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요.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풀면 되겠죠. 얘를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양수라는 말이 있을 때는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얘를 곱합니다. 이렇게. 이 식은 사실은 상수값이거든요. 일정한 상수를 가지는 값을 곱합니다. 이렇게. 근데 곱해도 어차피 이 친구가 1이니까 똑같이 이 식이 되겠죠. 얘가 1이니까 A분의 5 더하기 B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곱한 식을 전개를 한번 하는데 이렇게 한번 전개해 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A분의 25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전개하시면 B분의 36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엔 이렇게 전개하시면 30 이렇게 해도 30 그래서 60. 자, 이렇게 정리되어지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뭐가 나오죠? 역수 부분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 전체 식은 그 최소값이 얼마냐 하면 2배 루트에 A분의 25B 곱하기에 B분의 36A 그리고 플러스 60은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얼마? 이게 5, 6, 30, 60, 120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항상 있잖아요. 이런 절대부등식을 활용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그 절대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될 조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등호가 성립될 조건이 곧 뭐예요? 이 식의 최소값이 120이 될 조건입니다. 그죠? 특히요, 봐봐. 우리 2차 함수에서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했을 때 요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3을 가진다.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에서도 저 식이 최소가 될 조건을 반드시 얘기해야 되고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는 뭐일 때? 요 두 더하는 식이 같을 때입니다. 그죠? A분의 25B가 B분의 36A와 같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요. 얼마가 되겠어요? 봐봐요. 이게 B제곱 25B제곱은 36A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5B는 6A 즉 6A하고 5B하고 더해서 1이 되니까 요거를 K라고 두시면 이 식에다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6A 더하기 5B 1에다 대입을 하면 K 더하기 K가 1이니까 K가 얼마죠? 2분의 1씩 가져가겠지. 따라서 이때 A는 얼마? 12분의 1이고요. B는 10분의 1. 요 조건 하에서 최소값 120을 가집니다. 알았죠? 알겠지?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가끔 나오는데 가끔 나오면 워낙 가끔 나와서 그런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어느 학교는 한 번 냅니다. 한 번 내는데 내면은 잘 틀려요.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 자, 그 다음
다 했네요. 이제 저 하고 그거 봅시다. 프린트 봅시다. 프린트. 자, 거기 1페이지에요. 생각 키우기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스위치가 열렸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닫혔다는 이 회로가 통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전기가 흐르는 게 닫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전구가 있고요. 여기 전지가 있겠죠. 이렇게 전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스위치 그림에서는 이쪽이 플러스네. 자, 예, 스위치 A1이 닫혀 있는 것은 전구가 켜지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 얘가요. 한번 분석해 봅시다. 봐봐요. A1이 닫혀 있다. 그 다음에 전구가 꺼졌다. 전구가 켜졌다. 자, 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 이거 관련된 거는 이거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봐봐요. 걔는 동물이기 위한 가만히 있어도 충분히 주어를 잘 봐야 돼요. 걔는 뭐이기 위한 동물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죠. 충분히 동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물은 반대로 개가 되려면 봐봐요. 동물은 개가 되려고 합니다. 개가 되려면 동물을 반드시 거쳐가야 되죠. 그래서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요, 이거 은근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가끔 어쩌다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봐봐요. 개면 동물이냐? 그렇다. 반대로 동물이면 개냐? 아니. 동물 중에 개가 아닌 것도 많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좀 정말 유치하지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개는 이라고 하면 이게 주어고요. 얘가 주는 쪽이죠. 그러니까 충분 조건. 충분하니까 주겠죠. 받는 쪽은 아니잖아. 필요 조건은 아니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동물은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A가 닫혔습니다. 닫히면 켜지죠. 그 다음 꺼지면 닫히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거는 이게 꺼졌다고 해서 A가 반드시 A1이 닫힌 건 아니죠. 둘 중에 누구라도 닫히면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됩니까? 얘는 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반대로 이거는 이거 이기 위한 필요 조건 되겠죠. 알겠지?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뭐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A1이 열렸다. 그 다음에 전구가 꺼졌다. 이거 한번 해볼까? A1이 열렸을 때 전구가 꺼집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 전구가 꺼졌다고 하면 A1이 반드시 열려 있었어요? 어때? 이건 어때? 전구가 꺼져 있으면 A1이 반드시 열렸어야 되나? 네, 이건 맞죠. 그렇지 않아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A1이 열렸다는 거는 전구가 꺼지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쪽은 필요 조건이고요. 그 다음 전구가 꺼졌다는 거는 A1이 열리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겠죠. 알았지?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필요 충분 조건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필요 충분 조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응? 필요 충분 조건 A1과 A2 모두 열렸다. 그러면 이거 하고요. 전구가 꺼졌다. 같은 말입니다. 자, 열려 있으면 둘 다 동시에 저렇게 열려 있으면 무조건 꺼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전구가 꺼졌다는 말은 둘 다 열려 있다는 얘기죠. 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서로 간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필충. 여기도 필충. 자, 그 다음 거기
영화 속에 나왔대요. 제가 이 영화를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2번 보세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봐. 이렇게 있답니다. 라벨이 잘못돼 있는데 겉으로 라벨은 박하 맛이 있고요. 아 이거 참 검색해 본다는 게 깜빡했네. 아니스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아니스 맛이 있답니다. 뭐 좋은 맛은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 요거에 혼합이 있대요. 요거 두 개가 섞여져 있는 이렇게 있을 때 잘못 붙여져 있는 게 확실하고요. 그때 내용물을 꺼내어 보고 이거 각자 제대로 된 맛을 찾으려고 하면 몇 번 까봐야 되냐, 어떤 거를 몇 번 까봐야 되냐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거 해야 되냐면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거. 자, 논리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봐봐요. 혼합을 까봤을 때 그 실제가 뭐예요? 박하 맛이라고 해봅시다. 박하 맛이라고 하면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는 혼합이고 아니스겠죠. 그런데 혼합 아니스는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거 아니겠죠. 이 조합이 아니니까 여기가 아니스고 여기가 혼합 맛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 실제 까봤더니 이번에는 뭐였다? 만약에 혼합이 아니라 아니스 맛이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예요? 박하하고 혼합이 남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박하에 박하가 붙었을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혼합과 박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요걸 까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이거 편하게 한번 들어봐봐. 이게 거짓나라와 진실나라 이거 아마 이 교과서로 수업하는 학생이면 한 번은 읽어봤겠지. 이거 정답 아는 사람 혹시 있어요? 거짓나라와 진실나라가 있는데 거짓나라의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만 하고요. 진실나라의 사람들은 모두 진실만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인이 문이 두 개 있는 방에 갇혔습니다. 예? 문 하나는요. 그러니까 열 수 있는 문이고 하나는 막힌 문입니다. 여기는 열린 문, 여기는 탈출 가능한 문이고 여기는 막힌 문입니다. 이렇게 문이 있을 때 두 사람이 각각 있고요. 그랬을 때 누가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 몰라요. 문지기 두 사람에게 각각 한 번에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외국인이 방을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입니다.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된대요. 봐봐요. 자, 지금 진실나라 그 다음에 거짓나라 사람이 있어요. 얘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할까? 응? 그러니까 하나를 가리키는 거죠. 요 문 앞에 서가지고 실제 탈출 가능한 문입니다. 그러면 진실나라 사람은 저 거짓나라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겠죠.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얘는 이 탈출문 앞에 딱 서가지고 여기서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한테 거짓나라 사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막힌 문이라고 대답하겠죠. 그래 안 그래? 거짓나라 사람은 막힌 문이라고 대답할 거라고 대답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거짓나라 사람은 진실나라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제대로 얘기한다면 탈출문이라고 대답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거짓말만 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또 진실나라 사람이 이거라고 할 거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요 말을 들으면 이쪽으로 나가면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반대로 실제로는 막힌 문입니다. 막힌 문일 때 상대방한테 또 물어보는 거죠. 막힌 문인데 진실나라 사람은 거짓나라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얘기하겠죠. 막혔지만 탈출할 수 있는 문이라고 대답하겠죠. 반대로 얘는 막힌 문이라고 대답하겠지만 근데 얘는 거짓말 할 거니까 탈출문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됐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어떤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차라리 그때 이렇게 행동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딱 좋았을 걸. 그러면 괜히 싸우지도 않고 잘했을 건데 막 그런 후회들 남잖아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시험 문제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다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게 2페이지예요. 2페이지에 4번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래요. 참인 명제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참이라면요. 봐봐요. 참이 되려면 짝수 반대편에는 강아지. 그죠? 이 말이 곧 이거와 같은 말이야. 홀수면 고양이? 아니죠. 홀수하고 고양이가 아니라 홀수와 고양이인지 홀수와 개인지 그거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참이면 반대로 뭐가 참이겠습니까? 낮, 강, 낮, 짝. 이게 뭐예요? 대우 명제가 참이겠죠. 낮 강아지면 뭐가 있어요? 고양이겠죠. 같은 말. 그 다음에 짝수가 아닌 뭐예요? 홀수죠. 그래서 고양이면 홀수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즉, 거기 4번을 뒤집어서 강아지인지 보시고 그 다음 거기 고양이 그림을 뒤집어서 홀수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두 개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생각 키우기 두 번째 거. 그 다음 5번, 5번 보세요. 양양일 때요.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합시다.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의 최소값이 이거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거 1번식, 이거 2번식 1번식이 이렇게 되고요. 2번식은 x분의 9 더하기 y분의 4가 2배의 루트에 xy분의 36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식 또 역시 이 두 식을 곱한 식의 최소값과 같아서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에 xy 곱하기에 루트에 xy분의 36 해서요. 그 최소값을 24라고 계산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른쪽이 맞는 계산이에요. 오른쪽 보시면은 이거 전개해가지고 아까 그거 했다시피 전개해가지고요. 이렇게 했죠. 하나는 x분의 9y 그 다음 y분의 4x 그리고 이렇게 전개하면 4고요. 이렇게 전개하면 9니까 13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의 최소값이 이 부분의 최소값이 2배의 루트에 얼마야? x분의 9y 그 다음에 y분의 4x 이게 샥샥샥샥 날아가고 그래서 3이 6, 6이 12, 10 그래서 다 더하면 이게 진짜 맞는 답이에요. 근데 이거 왜 안 될까? 어? 그럴싸하잖아요. 그지? 왜 안 돼요? 너희들 이렇게 최소 조건 같은 거 할 때요. 최소 조건과 두 개의 조건에서 각각의 최소 조건 잡을 때 이 두 개의 최소 조건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 응? 봐봐. 일치하나? 봐봐. 첫 번째 최소 조건. 자, 이 식의 최소식이 이 식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조건은 뭔가요? x와 y가 같아야 하죠. 그런데 두 번째, 이번에는 이 식의 최소식이 이 식이 되려고 합니다. 이 식의 최소식이 이 식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때 조건이 뭐예요? x분의 9는 y분의 4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 안 그래? 없죠.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소 조건이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최소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서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다음
절대부등식의 기하학적 증명이라고 하는 건데 자, 바로 간단하게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반원이 있고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순서가 만족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쓸게요. DO가 가장 크고요. 가장 크고 그 다음에 DC가 중간, 그 다음 DE가 가장 작습니다. 됐죠? 이게 지금 거기 부등식 지금 보시면 딱 보이시잖아요. 여기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요. 수선 내린 이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수선을 내려서 이 지점을 이렇게 수선 내려서 이 지점을 E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자, 하나씩 한번 가봅시다. DO의 길이는 뭐가 되겠죠?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가 A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B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D 반지름이니까 지름의 반이죠. 지름이 얼마예요? A 플러스 B죠. 이게 지름이죠. 따라서 그거의 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DC의 길이 한번 가볼까? DC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생각하시면 되죠. 뭐예요? DO의 제곱에서 그 다음 OC의 제곱을 빼면 되는데 자, DO가 아까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었고 그 다음 OC 볼까요? OC? OC는 반지름의 요거 딱 요거 반지름이 이거죠. 여기서까지 OB에서 CB를 뺀 거란 말이에요. OB에서 CB를 뺀 거죠. 그러면 OB가 얼마예요? 2분의 A 플러스 B고요. 그런데 CB가 얼마입니까? B죠. 이게 B니까요. 따라서 2분의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통분해서 계산하면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2분의 A 마이너스 B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4분의 로 통분을 해보시면 여기는 A제곱 없어지고 B제곱 없어지고 2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AB 4AB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AB 그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 DE요. DE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배운 거네? 기억나요? 이거 소자 공식 했잖아. 이게 중학교 때 나온 것 중에 정말로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이거 하나가 이거라고 했죠.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있는 케이스요. 다시 한번 닮음으로 한번 보여줘 볼게요. 봐봐요. 지금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랑 닮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 큰 삼각형에 있어서 중간짜리 삼각형에 있어서 요 비율요. DE 분의 DC B변의 비율은 큰 삼각형에서는 뭐 분의 뭡니까? DC 분의 그 다음에 DO죠.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같을 거야. 그러니까 DO 곱하기 DE는 DC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어허이 졸면 안 되는디. 응? 졸지 마. 이거 잘 봐요. 이런 것들이 조금 단서가 돼가지고 다 실제로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 알겠죠? 자, 이거 DC 제곱 얼마예요? DC가 아까 DC가 이거니까 요거 제곱하면 AB가 되고 그 다음 얘는 DE는 구해야 되는 거고 DO가 얼마죠? DO가 2분의 A 플러스 B였죠. 따라서 D인 A 플러스 B분의 2AB가 됩니다. 알았죠? 네. 그러니까 A 플러스 B분의 2AB. 자, 혹시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조합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합 평균은 뭐냐 하면 왜 우리 등차 수열에 나옵니다. 등차 수열에 보시면 A와 B와 C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그냥 산술 평균 되는 거고 그런데 역수 자 원래 수열이 A, B, C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역수들이
이것들이 다시 뭐가 되면 등차가 되면 역수가 등차 수열인 수열이라고 보면 요거의 뭐 2배는 요거는 2분의 이거죠. 그지? 중간항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거로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AC 2AC분의 그 다음에 A 플러스 C 이게 됐죠. 근데 B는 다시 역수 취해야 되니까 알겠지? 요 두 수 있잖아요. 이 두 수 역수가 등차수열이야. 알았죠? 역수가 등차수열인 경우에 있어서 요 중간항이 바로 뭐냐? 조화 중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거 말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 또 조화 중항을 써야 되느냐? 즉 조화 평균을 써야 되냐 하면 이때입니다. 자, 어떤 거리를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갈 때, 그 다음 올 때, 돌아올 때 이렇게 왕복을 합니다. 그랬을 때 거리가 A라고 합시다. 이 거리가 A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속력이 여기가 4km고요. 여기가 6km 아워입니다. 그랬을 때 평균 속력 한번 구해봐라. 이거를 선생님 그 4 더하기 6하고 반하면 안 돼요? 그럼 5 평균 속력 5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의 기준은 항상 시간이야. 자, 시간 한번 재볼까요? 여기서 얼마 걸렸죠? 4분의 A 시간 걸렸겠죠. 그지? 그 다음에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건 6분의 A 시간 걸렸겠죠. 그럼 총 걸린 시간. 왕복 거리는요.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총 걸린 시간이 이렇게 더해져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평균 속력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속력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 A 약분하면 딱 이거 되죠. 2 곱하기 4 곱하기 6 하고요. 그 다음 6 더하기 4 이게 되죠. 봐봐. 보이죠? 4 더하기 6이라 할까요? 네, 4 더하기 6이 더 낫겠네. 이렇게. 뭐요? 딱 조화 평균이죠? 그지? 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시간은 산술적인 의미로 가고 그 다음에 속력은 시간하고 반비례하는 관계 있죠. 그러니까 얘는 역수가 산술적인 의미로 갑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그래요. 알아두시고. 실제로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거. 근데 이걸 틀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기출문제 가려고 하는데 기출문제 하나만 딱 해보고 쉬도록 할게요. 자, 아니다. 이쯤에서 쉬어야겠니? 좋아. 할 때 빡세게 하시죠, 뭐. 좀만 쉽시다. 네.